자, EBS 수특 문학 3강 부분에 유능길의 장마 부분 시작하지요. 유능길의 장마인데 여기에서 요 장마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하니까 부정적 현실, 비가 내릴 때 좀 힘들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6.25 전쟁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6.25 전쟁 당시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장마라고 하는 요 6.25 전쟁 당시에 나의 관점이죠. 동만의 관점을 씁니다. 나의 관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소설을 할 때 물론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주인공을 통해서 뭐를 읽어내야 된다? 서술인지 또는 대화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야 돼요. 서술이니까 무슨 서술자야? 1인칭 관찰자에 해당이 돼요. 1인칭 관찰자 또는 주인공인가요? 관찰자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왜? 주변의 사건들을 정리를 해주고, 전달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화자냐, 신뢰할 수 없는 화자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말하는 사람에 해당이 돼요. 어리죠. 왜 신뢰할 수 없는가? 어립니다. 어린이 관점으로 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부분에서는 1인칭 관찰자도 되지만 일부분에서는 어른의 관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이 약간 섞여 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이 만약에 이게 있고 EBS에 만약에 연관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좀 가볍게 넘어갈 이유가 뭐냐면 현대소설은 지금 2년 연속 수능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 수능 문제 풀어봐. 24학년도, 25학년도 현대소설이 안 나왔어.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아. 왜? 50%의 연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고 소설을 연습을 안 하냐? 그거는 아니야.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독해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작품 놓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를 보고 작품을 푼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보고 왔다고 전제해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블록 A 부분부터 있죠. 블록 A. 혼잣말을 남기면서 보는데 인물을 빨리 파악하세요.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나갔고요. 그래서 눈으로 서술부를 봅니다.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봤고요. 여기서의 나는 아까 얘기했던 1인칭 관찰자 중얼거려 쭉 해서 눈으로 보죠. 그래서 중요한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전사했어요. 특징적인 사건을 좀 체크하면서 갑시다.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 왜지? 물음표 가져야 되죠. 형사한테서 인물 들어갈까요?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그죠? 근시를 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 그럼 이 형사한테서 왜 저렇게 형사가 나타났고 내가 양과자를 얻어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외삼촌이 있는 장소, 우리 집에 외삼촌 다녀갔어요라는 건 좀 고발 아닌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불쌍한 사람은 외할머니 자신. 왜 그랬을까? 건지산 금방을 바른 외할머니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사통지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되어 있고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 바라기로 오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라고 해서 초라한 할멈 하나는 누굽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죠. 고역에 해방된 기분은 그 치졸한 모습으로 급세 지워지고 있었다 해서 전사통지서 네모칸 치고 이건 누구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전사한 외삼촌, 전사가 있잖아. 비슷한 키워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리합시다. 외삼촌이 전사했어요. 국군이란 얘기죠. 외삼촌, 전사.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어떠한 태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강하고 털었던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죠? 먼 산바닥에서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 여기서부터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외할머니가 먼 산바라기, 그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외할머니의 슬픔이 나타나 있는 거죠. 슬픔과 허탈감,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요거 형사는 좀 얘기를 하면 양가절 얻어먹은 사건은 이제 그 친삼촌이 여기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삼촌이라고 쓸게요. 삼촌이 다녀간 것 말을 했어요. 발설을 했어요. 왜? 삼촌은 빨갱이, 빨치산이에요. 이 당시에 하면 빨치산, 지리산에서 저항을 했었던 빨치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녀적 갈등이 암시되고 있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넘어가서. 됐습니까? 간단하게 인물 통해서 서술 부분에서 이 서술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여기서 결정타 하나 좀 날리고 할게요. 인물을 체크하세요. 인물을 체크하고 이 인물에 대한 대화와 행동을 보는 겁니다. 자, 대화와 행동을 연결해서 정리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보란 얘기입니다. 다음 B파트도 넘어갈게요. B파트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B파트. 자, 이제 B 부분으로 넘어가죠. B 부분으로 넘어가서 자,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해서 빡빡하다. 요 정도로. 자, B파트의 내용에서 또 봅시다. 지난번에 소설 이론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소설을 볼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소설은 스토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소설은 플롯 단위로, 플롯처럼, 분석하라. 잊지 마세요. 플롯은 뭡니까? 장면이에요. 플롯은 장면입니다. A 장면 끝났고요. 외할머니 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나리오처럼. B파트는 또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블록이 적혀있으면 편하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을 했다. 갑자기 할머니가 미쳤나? 그런데 알 수는 있죠. 뭐 때문에? 외삼촌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나 이모는 괜찮은 편. 자, 어머니, 이모 괜찮으니까 됐고,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에 불화였다. 요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간에 불화였다. 대조되는 거죠. 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쭉 가서 외삼촌이 전사한 건 알겠죠. 그래서 쭉 갑니다. 그래서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이거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의 관계가 요렇게 할게요. 지내왔었다. 1번이죠. 상황, 플롯 파악해야 돼요. 장면 상황 파악해야 돼요. 수복되어 쫓겨나고 쭉쭉쭉 해서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 그죠? 그 다음에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요거죠. 요 부분이 바로 뭐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갈등의 원인 암시. 바로 뭡니까? 삼촌은 인민군, 외삼촌은 국군, 6.25 전쟁이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거야. 그래서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해서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요게 바로 뭐다? 불화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불화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에요? 이념적인 성격이 있죠. 이념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기 시작한 것은 과자 얻어먹은 일로 분노를 사면서부터 해서 과자 얻어먹은 일, 할머니의 분노, 뭡니까? 빨치산인 삼촌이 다녀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짐승과도 못하여 팔아먹어 철에 무지막지한 것이죠. 됐고요. 그래서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을 드는 바람에 누가? 외할머니가. 할머니는 나를 뭐라고 해. 그런데 외할머니는 내 편이 되고 있어.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갈라서게 된 것은 이튿날에 왔는데 복장을 지는 것은 외할머니가 뭐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갈등의 직접적, 표면적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표면적 원인. 너무 꼼꼼하게 읽지 말고 큰 사건, 처음 도입 부분이라든가 내가 읽기 시작한 부분의 그 상황과 연계된 내용으로 해라. 왜? 현대소설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현대소설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장면이나 상황을 하나 파악하면 계속 이어서 그 상황과 관련된 걸 연결해 가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무엇으로 싸우고 무엇으로 갈등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발생이 된 거죠. 갈등 발생해요. 그래서 소설에서 갈등 부분을 잘 파악을 해라. 갈등을 쫓아서 그 내용 연결해서 읽어라. 서술어 중심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 언급된 워딩을 읽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B 부분 마무리하고 다음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해서 비를 쏟아 부으라고 했죠. 저주를 쏟아 부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했더니 저주의 말을 쏟아 부은 거죠. 다시 잊어버릴까 봐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 놓을까요? 자, B 파트에서는 외할머니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머릿속엔 이렇게 플롯처럼 정리하는 건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밑줄치듯이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읽게 문제에 관련된 거면 그 해당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를 자세히 읽으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타서 읽을 때는 저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자, 외할머니가 저주의 말을 했으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시방 누집인 줄 알고 저 지랄이야 지랄이. 지금 뭐다? 외가댁은 6.25 전쟁이 나서 할머니 집에 지금 같이 피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얹혀 사는 겁니다. 외할머니 댁가. 그래서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꽃이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지금 여기 할머니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끼워 넣어서 머리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자? 할머니가 얘기하는 요 부분 이런 대사를 보는 거죠. 올 때 갈 데 없는 시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놓게로. 그죠? 전쟁 때문에 피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갓집은 뭡니까? 6.25로 인해서 피신을 왔습니다. 피신을 왔어요. 얹혀 사는 거죠. 야냥개를 다 부리네 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숭악실한 마음을 먹으면 뎁대로 거그한터 날벼락이 내리는 뱀이요. 여기서 또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방언을 사용해서 토속적이고 사실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 중심으로 되는데요. 앞부분 서술 중심이었는데 대화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런 반응이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아니라 결정적인 정보만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어라, 이게 뭔가요? 다음 C 부분으로 넘어가죠. 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해서 할머니가 좀 뒤끝 좀 있는 것 같죠? 대화 중심입니다. 아까는 좀 들써놨지만 여기 좀 체크 좀 하죠.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외할머니가 저주를 퍼보니까 드디어 할머니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C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할머니의 말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대화 중심의 전개가 되네요. 대화 중심의 전개가 되니까 더 짧고 간결하게 압축할 수가 있죠. 낯살이 저같이 60줄에 얹어있으면 사람이 부끄러워져 알아야지 해서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와서 아들로 먼천 보냈다. 아들로 먼천 보냈다 치자. 이거 누구예요? 외할머니죠? 네, 외할머니예요. 상황과 결과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누구는 복이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서 아들 농사를 그따위로 지었다냐? 저럼 예편님 말하는 것 좀 보소. 참말로 죽으려고 환장했는 게비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째서 건데 그래. 알 것이구먼 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아들 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삼촌이 뭐라고요? 네, 삼촌은 빨치산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념들을 위해서. 자, 저게 배경 지식이 여기는 없을 겁니다. 미리 좀 써놓은 건데. 그래서 고만들 혀둬요. 우리 순천은 끄떡없다. 끄떡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색이 요 부분 좀 보이나요? 아이고, 그죠? 아들 농사고 별거 없으니까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라고 해서 좌우 이념 대립이 암시되고 있구나 해서 C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C 부분의 내용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말싸움이네. 게임 끝났죠. 근데 그 말싸움의 핵심은 뭐라고? 외할머니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해서, 즉 북한군하고 전쟁을 해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당연히 열받죠. 그래서 이게 이념 대립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대화 부분은 빠르게 훑듯이 읽으면서 결정적인 상황과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기나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면 OX 좀 건너뛰고 2번 문제 별표 치고요. 자, 2번 문제를 왜 별표 쳤느냐? 자, 여기 또 빠르게 좀 재워보죠. 2번 문제에서 지금 C 부분 대화 중심 전개를 좀 봤는데 이 2번 문제를 별표 친 이유는 설명한 내용인데 이 보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기의 내용이 뭡니까? 1인칭 관자자 시점을 해서 서술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서술자 문제가 나오니까 별표 2개 반드시 출제됩니다. 수능 문학 파트 몇 번에 나옵니까? 31번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출제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잘 체크해 둬야 합니다. 반드시 나오잖아요. 지금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와 선택지를 연결을 해서 풀 수 있는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작은 따옴표하고 요것이 뭡니까? 서로 연관이 되는지 좌우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서 실험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죠. 결론은 뭡니까? 나의 주관성.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1인칭 주인공을 나오네요. 서술자에 비해 객관적으로 제시.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인가요? 여기를 고쳐야 되겠네. 쏘리. 주인공. 그죠? 동만의 심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 객관적. 그 다음 세 번째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객관화하여 제시해서 서술자의 표현이잖아요. 지금 밑줄친 부분은 서술자의 표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가요? 그 다음에 AA, BB, C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벌어진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부터 1인칭 관찰자 시점 등등등이 뭡니까? 나타나죠.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시점에 전달 구체적 갈등 양상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풀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잘 맞았습니까?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요 원픽 문제라고 좀 보시면 돼요. 다 풀어져 있니? 예, 풀어서 만약에 틀렸다면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답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